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됐습니다. 내일이 법정 처리 시한이어서 최종 조율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번 주에는 비상계엄 1년과 또 추경 의원 구속 여부, 또 민주당 1인 1표제 운명까지 모두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전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산 말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그 법적으로 뭐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원안 728조 이제 자동으로 부의가 됐고 법정 처리 시한은 이제 내일까지인데 민주당은 당초에 지난주 금요일에 원래 예결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미뤄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 소소위에 이어서 주말에도 여야 간에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오늘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내일 법정 처리 시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지 단독 처리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절충을 했지만은 실패했고 여전히 이제 한 100여 건에 대해서 글쎄요.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팽팽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부안 원안을 그대로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만약에 뭐 오늘까지라도 또는 뭐 내일 오전까지라도 막판 날여야가 극적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 이유는 또 하나가 12월 3일 날이 모레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넘어가면은 또 변수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이니까 법정 처리 시한은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정책펀드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원안 사수.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 대폭 삭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1조 한 1,500억. 1,500.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원안 사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 삭감. 뭐 이런 부분. 특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 이런 입장인데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국민의힘에서 좀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또 이재명 표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양보할 사안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금융 패키지로 한 1조 9천억 원. 이거는 이제 한미가 관세 협상 타결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예비비가 이제 4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절충을 벌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게 부수 법안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는 1%포인트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법인세 같은 경우 현재 0.5%인데 0.5%포인트 더 높여서 1%로 지금 올리겠다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막판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과감히 채택하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상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쭉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 그 부수법안 가운데에서 법인세 부분 같은 경우. 1%.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내려놨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원복을 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복을 시킨다 하더라도 2억 원 미만 구간. 그러니까 중소, 중견
중소경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은 살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예. 올리더라도 2억 원 미만 선별적으로 부분은 하죠. 구간은 인하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고 또 예비비라든가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는 뭐 금액 얼마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어도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삭감을 했단 말이죠. 이걸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 없어도 된다 국정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걸 다시 원복을 시켜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왜 그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했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빙 서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증빙 서류를 내면 해주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하겠다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예산 가운데서 대통령실에서 특활비의 사용 증빙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공개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서류는 제출을 하지 않았고 네. 하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는 이게 없어도 충분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하고 싶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설명이 없습니다. 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예산 잡기 전에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 어떻게 해서 어떤 용도의 펀드라는 걸 세세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30조 5년 동안 지속되는 150조가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뭐 통과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수정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통과시키면은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주당도 국민의힘 탓만하지 말고 네. 국민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번 뭐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슈퍼 예산 처리 과정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내일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아마 모레 새벽? 그러면 이제 모레는 12월 3일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 1년을 이제 맞는 날인데 이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제 계엄 사과,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이런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국민의힘에서 이 12월 3일을 좀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 완전히 국민의힘이 변신하는 계기. 동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동안 뭐 저는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사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둔 사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전달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좀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오늘까지 가는 길은 그 길이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지도부는 그렇죠. 예. 지도부 그런 부분이 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긴 한데 이제 선거를 앞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선거도 선거지만은 지금 그런 계엄 자체가 사실상 불법적이고 느닷없는 계엄이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계엄, 반시대적인 계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예. 오히려 사과하기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네. 내란 정당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은 뭐 정당 해산 절차로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밟아갈 것이라 말이죠. 더 강행을 할 소지가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 되면은 내란 동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이 더 공격 강도가 세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상황으로 올 것이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내란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자 우리가 정말 새로운 각오로 혁신을 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이 결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인용이 될지 기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예. 한번 좀 더 지켜보기는 하게 됐습니다만은 예. 분수령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고 예.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사과하는 쪽이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미친다고 그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배 교수님, 배 회장님은 어떻게 좀 국민의힘이 이번에 좀 어떤 입장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무조건 국민들께 예. 석고대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비호하는 그리고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가 아닌 사과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내놓고 있고 또 정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내놓고 있고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왜 12.3 비상겸 이런 거를 막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과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뭐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2.3 불법 비상경 같은 것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런 메시지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만든 대통령보다 더 나쁜 대통령. 그리고 잘한 것이 한 12% 된다. 잘못한 것은 77%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은 12%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이런 메시지 행보를 보면 이 12%를 잡고 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적인 판단이다. 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과연 정상적인 판단의 지도자인가 라는 지금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길을 계속 가면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문을 닫을 위기에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재창당 그런 수준의 메시지 국민들께 정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박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유일한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모레 상황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지금 1인 1표제 원래는 지난주에 결론을 내기로 했었는데 일주일 늦춰져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전당원 토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인 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이제 지금은 대의원이 한 20여 표? 권리당원에 비해서. 1대 20. 1대 20 정도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1대1로 맞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의 등가성. 당원 주권주의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엔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중앙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은 지금 엄청난 진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엄청납니까? 심지어는 장외 집회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또 문자 폭탄까지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위원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밖에 없고요. 장담을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이 진통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반대 논리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반대는 일단 1인 1표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시기의 문제, 그리고 또 이 대의원 제도에 대한 보완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반대가 아니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진통이 우려되는 이유는 당내 권력 투쟁의 성격이 좀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명청 갈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대의원 투표제가 사실상 1대1로 표 등가성에 따라서 권리당원하고 1대1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 현 대표의 내년 8월 연임운이야 포석이다라고 지금 친명계 쪽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과가 돼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당 지도부는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완을 위한 토론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 수렴 차원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하여튼 앞으로 통과가 돼도 진통은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통과가 돼서 약간 더 높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나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진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은 1인 1표제 개정 움직임, 당원당규 개정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국가에서는 표 하나가 1대1로 가라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1대 60에서 시작해서 1대 20 내려가고 1대1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실제 1대 20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표의 등가성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이죠. 민주국가에 맞지 않는 것이죠. 1대1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명청 갈등의 이제 시작이다. 표면화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연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임을 하고 난다 그러면은 다음 공천권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당을 이재명이 당으로 만들었듯이 국회의원들을 전원 자기 사람으로 만들듯이 정청래 대표도 이제 당을 원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대통령실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힘의 견제가 이게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민주당이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유심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원당규 1인 1투표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권력 투쟁의 어떤 양상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 자,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뭐 이게 거의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가장 심각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국회 정치권에서 어떤 좀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정치권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내탓 공방만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아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국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게 내탓 공방을 벌이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 그건 별개로 하고 당리당략을 넘어서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370만 명, 뭐 숫자로 보면은 전체 국민의 4분의 3이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전 국민이 이 피해에 노출된 그런 피해자거든요. 일단 뭐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보면은 전화번호, 주소, 뭐 이메일 이게 지금 다 틀린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외부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부 직원 쿠팡 에 의한 그런 이제 유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부의 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또 감독 이런 부분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총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 플랫폼에서만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뭐 금융사에서도 일어나고 통신사에서도 일어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점검하고 그리고 과연 이 개인의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특히 기업에서. 그래서 개인정보 보안을 좀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또 이걸 어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좀 중징계, 중처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초당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용국 대변인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안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차 피해도 우려되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 새벽 배달의 독과점 체제로 거의 뭐 붙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거의 뭐 공룡기업이 돼 있는데 전 생산 경제활동 인구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런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 관리를 방치해두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공룡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해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이게 이제 기업 내부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직원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온 보도로 보면은 더군다나 이 기업 자체가 국내 자생 기업들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라고 국제적인 기업이다 하고 보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정보가 그러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면 유출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회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 관계자들 불러서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불러서 문제점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보완해야 될 사안들 빨리 지시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굉장히 좀 너무 느슨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빨리 좀 움직이길 바랍니다. 네, 후속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